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기권은 바로 장혜영 의원이고요. 자세히 찾아보시면요, 권은희도 반대를 했고요. 지금 반대. 불참한 사람이 정정순 의원 지금 구속돼 있죠. 그리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기권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쨌건 축하를 일단 그러니까 통과가 된 것을 축하하지만 여기에 지금 장혜영의 기권과 조응천의 장혜영의 기권과 조응천의 기권은 뭔가 서로 간에 같은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조응천부터 한번 씹어볼까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게 반대 의견, 검찰을 돕는 듯한 어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다가도 당론이 결정되면 했던 사람이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나 검사 출신이야를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건가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었고 그리고 원래 공수처 출범 때부터 다른 이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해서 과연 검찰이 개혁되느냐. 그리고 지금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대 논리를 펼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조응천 정도를 빼고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표 계산을 할 때도. 근데 지금 이게 다행인 게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그 만약에 투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어제 공수처법에 관련돼서 그 기명 투표기 때문에 네. 만약 무기명이라면 반란표가 몇 명 더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내부에서. 근데 이제 기명이기 때문에 이건 기명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기권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불출석이죠. 아마 역사를 그때만 자리. 남겨버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나는 검찰 출신이고 앞으로도 검찰과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생각, 민주당의 생각하고는 다른 길을 나는 가겠다라고 네. 선언한 겁니다. 사실상 출당에 준하는 저는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 그런 인물이고요. 어쨌건 찬색 187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 숫자에다가 민주당에서 있던 무소속 숫자에다가 그 열린민주당 숫자하면 180도 나오거든요. 나머지 7석은 또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우호 지분이 거의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정의당 쪽에서도 어쨌든 뭐 심상정 네. 의원 등 몇 5명이 다 했어요. 5명이 5명이 그럼 찬성했습니다. 투표가 어디서 나왔어? 5명, 3명. 그러니까 173에다가 그다음에 김홍걸, 이상직, 그다음에 또 누구죠? 양정숙. 공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3명이죠. 그다음에 이용호. 저기 남원의 무소속.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있었군요. 그렇게 하면은 네. 뭐 충분히 됩니다. 이 숫자. 그리고 반대로 지금 반대 99명도 재밌지 않습니까? 저쪽이 지금 103석, 2석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기권하거나 반대한 사람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찬성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기권 숫자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뭐 대충 뭐 이건 분석을 나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천 의원이 이제 기권한 거는 저는 이제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당론이 정해지면 대부분 따르니까요. 그리고 이름을 하면 이름을 남기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하셨는데 사실 공수처법이 계속 무슨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막 이렇게 해서 저도 다시 한번 공수처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나 그 가족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뭐 정치적인 수사로 흐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지금 국민들이 공수처법을 원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도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검사 3명 중에 2명 불기소하고 1명 기소된 것만 봐도 이게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주의가 이렇게 실현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선택의 순간에는 저는 최소한 민주당 의원이라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기권을 해서 아쉽네요. 예. 이게 저는 그 정의당의 그 장혜영을 보고 싶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장혜영이 아마 그 정의당 무슨 뭐 개혁위원회 그 비대위 위원장 뭐 이런 자리를 그렇죠. 맡고 있어요. 당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혁신위인가 맡고 뭐. 혁신위원가 그 뭐 위원장 맡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정의당이 여기에 찬성 당론을 정한 게 이게 노회찬 정신이다. 노회찬 대표가 가장 원하는 게 공수 출범인데 이런
그 역사 의식이나 시대 정신을 망각한 그 계속적으로 장혜영의 지금까지 의정 활동 짧은 기간을 보면은 그냥 그 관심 끌기. 그러니까 이호정은 이번에 찬성했어요. 저는 면피했다 생각하고 민주당의 박용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혜영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관찰해야 될 상당히 위험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정황을 못 들이시거든요.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소신이랍시고 이제 차마 반대는 못하고 기권을 하는데 이거 반대와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요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로 극우 국자 정치인 되는 거예요. 자기 소신이랍시고 이걸 굽히지를 못하면 나는 이게 위험한 캐릭터라고 저는 보는 건데 장혜영이 일반 자기 동생 이렇게 케어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반 그 캐릭터랑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엄청 많이 달라져 있는 이런 느낌이 좀 위험스럽긴 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어그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자기가 자퇴하면서 그 기성의 대학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대학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는 사람 뭐 이런 스스로의 명분을 줬는데 아니 자기 행동은 선이고 그 대학 다니는 일반 학생들은 그냥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인물을 나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다. 너희들은 기성체제에 순응한 사람이고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자기 선택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냥 자퇴하면 됩니다. 왜 근데 자기 건 옳고 자기가 빠져나오면서 자기가 그 몸담았던 학교나 학생들을 비난하는 그런 그 성명을 내는지. 그래서 네. 출발 자체부터 저는 좀 기이한 인물이다. 저는 장혜영 이제- 의원이 네. 그 이번에 그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했네요. 예를 들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모으고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다수에 의한 지배고 다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한 것인데 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표결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그 일부 진보 쪽에 있는 인사들한테 수년간 느꼈던 감정도 이런 거거든요. 노 대통령 때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노 대통령이 진보와 진보 언론이라고 부르는 데서 버림받음으로써 어떤 한 축을 잃어버리고 상당히 어려운 임기 말년을 보냈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무슨 자기가 소신이랍시고 뭔가 이렇게 막 반대하고 막 난리를 쳐요. 결국에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나라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한테 득이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정알못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부족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왜 이렇게 통과시켰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만 그나마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법의 의미 중에 저는 10분의 1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득권들끼리 카르텔을 그나마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로 봐주기 없기, 최소한 대통령 주변에 그 권력진 사람들은 비리 저지르기 없기, 이게 더 커 검찰 개혁보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한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국민의 지임한테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출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토권을 무력화시켜놨더니 비토권 없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게 말하는 소위 말하면 극자들의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소위 그 영어 속담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대표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사소한 잘못 하나로 나는 이 전체 법에 대해서 반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내에서 토론할 땐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홍천도 마찬가지고 그 장혜영도 마찬가지로 당내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득력이 있었다면 당에서 아마 당론을 정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지금 아마 정의당이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강제적 당론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 출범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욕먹는다. 네, 그럼 여기엔 따라야 되는데 조홍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됐고요. 이제 너무 길게 이야기했어 지금 비중에 비해서. 맞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국회 안에서 환하게 웃은 분이 있어요. 난 이분께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공수처법 통과되자마자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제는 본회의 들어갈 때 책을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지겹잖아요. 계속해서 뭐 어떤 행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정말로 탐독을 하시더라고. 모든 보도가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문 대통령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수처는 국민의 수건이자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새해 벽두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년에 출범한다 그러면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만 다음 달이 내년이잖아요. 새해 벽두에 출범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굳이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하면은 막 이게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청문회도 막 저쪽 반대에 불구하고 막 통과시켜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내년이 아니고요. 다음 달에는 어쨌건 출범할 수밖에 없다. 길어야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짧으면 한 달. 저는 상징적으로는 임명은 이달 안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명은. 그럼 이제 공수처장 임명되고 나서 임명장을 예를 들어서 뭐 29일, 30일 날 받으면 뭐 공수처장만 있고 그 지금 공수처의 수사관도 아직 그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처장이 있어야 나중에 차장을 임명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전체의 틀을 갖춘 출발을 내년으로 생각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약속이거든요. 아 근데 이런 지점이 있잖아요. 인사청문회랑 어떻게 그러니까 하고.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최소한 청문회를 끝낼 때까지 필요한 시간 20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0일이란 게 20일 이내에 하는 게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당장 뭐 이제 예를 들어 추천위원회에 지금 5차가 열리고 나면 예. 뭐 그거에서 이제 2명이 그 추천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대통령이 한 분을 그 지명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1주 안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청문회하는 과정까지도 국민의 진 패싱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대통령도 새 벽두에 출범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게 그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감안한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건 제가 정리하면 제 주장은 제 얘기 뭘 주장하고 말고 아니 해. 예측은 임명장 올해 받자. 아. 임명장은 올해 받자. 그럼 그리고 좋죠. 공수처 이제 기관으로서 출범은 아마 내년 초 최대한 빨리 해서 어쨌건 그렇게 통과가 하실 것 됐기 같다. 때문에요. 네네. 내년 그러니까 공수장 임명되면 아마 그 조직 구성하는 건 지금 거의 대부분 준비돼 있을 거예요. 사무실 준비돼서 아직 저 아직 쓰지도 원서도 안 못- 썼는데요? 세만 내고 저 있잖아요. 원서도 안 썼는데. 세만 내고 있다고 세만. 거기 이제 사람들이 채워지고 어떤 조직을 갖고 있다가 밤 9시 방송 시간대에는 공수처 1호 수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쨌건 아무튼 축하할 일이고 공수처법 개정 법안 통과시키고 나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더니 지금 이 시각 현재 국민의 짐이 또 필리버스터로 이철규가 나서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마 그 180석 5분의 3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겠죠. 그리고 나서 또 토론 또 이걸 표결을 붙이고 마지막 하나 이제 법안 그 남북 관계 발전법.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 뿌리는 거 금지하는 요거 마지막으로 처리하면 끝. 그리고 이따가 다시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세월호 특검법도 오늘 통과됐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저께 예상은 울산시장 출신 그 김기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한 1시간 반 하고 말지 않을까 했더니 12시에 3시간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대화창에다가 그 다음 주자가 권성동이라고 가짜뉴스를 뿌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열심히 하시고 그만뒀었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모든 권력은 문바로부터 나온대요. 어제 방송 그 실시간 생중계 논평 방송을 했는데 소리는 아예 안 들었어요. 듣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들었는데 모든 권력은 문바로부터 나온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래요. 아 저가 이렇게 정확하면 되었습니까? 괜찮은데요, 민주공화국.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개헌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개헌을 할 테니까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참 뻔뻔하죠. 우리 김기현 의원님 울산 시장이셨는데 그때 이제 비리 동생 뭐 동생의 비리 확정이니까 동생의 비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최측근 비서가
또 뇌물 수수 수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딱 요 부분만 빠져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소 한 거야. 근데 저는 어제 그 김기현이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고서 굉장히 그 한편으로는 그 국민의힘이 이건 패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게 실은 어차피 자기들이 소수 정당이 의사 진행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이거는 무력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그 국회 구성상. 그러면 어떤 효과를 내야 되냐면은 야, 국민의힘에 저렇게 괜찮은 사람들,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시각을 주는 그런 주자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김기현이라는 고리타분한 전달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내보냄으로써 야, 쟤네 말 들어봐야 의미가 없다. 그치.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 그 국정원 그 반테러법에 관련돼서 2016년에 테러 방지법. 테러 방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야, 그렇게 무기력하게 여겼던 민주당에 저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1960년대에 김대중 의원이 소환된 겁니다. 그렇지. 민주당의 전통, 정신이 저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스타가 됐어요. 그 사회를 봤던 이석현 부의장을 비롯해서. 그러면서 그 당시 180석 200석을 노렸던 그 당시 집권당 한나라당이 나중에 뒤집어졌거든요. 여론이. 그렇지. 야, 민주당 믿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여론전이거든요. 근데 그 고리타분한 60 넘은 아저씨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 들립니까? 이상한 그 설득력도 근데 황 없는. 작가님 모르신 이야기가 있어. 죄송합니다. 대안이 없어. 누가 나와도 똑같잖아요. 차라리 배현진 나오면 얼굴이라도 볼 텐데. 아니 사실 거기 숨겨진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관례대로 관례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짐이 상임위원장 중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김기현이 후보였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김기현이 윤호중 판사 위원장 출신이니까. 만나가지고 당신이 내 자리 뺏어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 때문에 올린 것 같긴 한데 패착은 패착이지. 그러니까 아니 방금 유창희 씨 말씀대로 원고를 잘 써줘서 배현진 이세 시간 있는 차라리 뉴스 본 듯하게 괜찮을 수 있는데. 아 그러네요. 그냥 읽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 조수진 네. 딱 이런 애를 내세우는 게 조선이 그 이름 적어놓고서는 젊게 공안 맞춰보고. 아 조수진 나와서 만약에 그렇게 3시간 동안 연설하라고 하면 대국민 협박이죠. 엄청 비호감이라. 오랜만에 웃네. 근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사실 소수 정당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되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설득력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가 공식적으로 잘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 입법 과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패착이라는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국민들을 향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문바로부터 나온다, 아니면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이 어떻든 간에 뭐 나누기 하거나 갈라치기 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든 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문바들로부터 나온다. 훌륭한데? 훌륭해요? 참네. 아이고 모질이들.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의 한계 같은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몰락해가는 과정인 거죠. 내가 개혁당하지 않겠다. 나는 기득권이다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필리버스터하면 사람들이 자기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 시민이라고 볼 수 없는 일부 뭐 극우 세력들은 그나마 저렇게 싸우고 있네라고 뭐 박수를 쳐줄지 모르지만 중도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은 야 니들이 더 문제야 이런 느낌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는 공수처가 설치가 돼서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견제도 좀 받고 그래야 합니다라고 같이 주장을 해야 이게 어떤 이분법에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기득권 세력이라는 걸 벗어나는 방법인데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지금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국민의힘은 실은 두 가지 면에서 여기서 많이 잃은 거죠. 네. 첫 번째는 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서 자기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10명의 후보 안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공수처장을 비토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유리한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국회에 가봐야 지금 국민들이 4.15 총선에서 우리에게 180석을 준 것은 국민의 힘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런 싸움 붙어봐야 앞으로 이제 절감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해봐야 합니까? 바보들이 해봐야 그 자기들이 안 되는 걸 깨닫는지 이게 바보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네. 어차피 이번 국회에는 자기들이 최소한의 이득을 얻어가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야지 전면전을 하면 얘네 뭐 맞아요. 우리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 정말 더 난동입니다. 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일종의 정치 행위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전쟁이에요. 근데 인류가 문명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사람을 죽고 살리는 사륙을 하지 않고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자기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요걸 이제 제도화 시켜서 민주주의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자신의 정당이 몇 석을 갖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막아내라고 명령을 하고 막아내지 못하면 질책을 해요. 우리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빠지는 것도 비슷한 현상이에요. 180석이나 줬는데 왜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 이런 질책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아젠다를 걸어놓고 자기 지지층을 끌어와서 뒤에 그 백그라운드로 놓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어요. 열심히. 근데 수적 열세로 대패를 해요. 그러면 지지율 빠져요. 저쪽 내에서 이 새끼들 국회를 보내놨더니 공수처나 못 막아? 그러면서 또 지지율 빠지게 되는 기세 싸움에서 지금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등한 싸움이면 이게 해볼 만한데 이러면 이제 자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계속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패배 의식에 쩔게 됩니다. 맞죠. 패배 그러니까 생활화가 뭘 되잖아. 해도 이제 안 돼. 우리는 어차피 저쪽하고 해봐야 우리는 다 안 돼라는 것을 절감시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좀 달랠 때 새끼들 들어와서 좀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좀 하나 주면 그냥 주워 먹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디 힘으로 이것들이 한번 더 빌려고. 내 말이 내 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행하는 모습인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여론이 자기들한테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론은 강행이라고 보지 않고 절차대로 가고 있다 이런 여론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국민의힘에서 좀 파악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희화화된 거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민주당이 그때 아까 반테러법 이거 했을 때는 되게 길게 멋있게 했고 작년에 필리버스터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길게 했거든요. 예. 자기들 의원 돌아가면서 3시간짜리 필리버스터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진짜 이거 웃겨요. 필리버스터 했다고 하는데 3시간 했대. 뭐야 이거 그냥 아 그치 그 필리버스터라고 붙이면 안 되지 그냥. 이거 그냥 12시까지 그냥 연장 근무한 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필리버스터를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희화시켰다는 게 문제고 어찌되었든 고맙죠. 국민의힘 덕분에 공수처가 더 좋은 공수처로 만들어 다듬어졌다라는 거에 그쵸, 최대 그쵸. 1등 공신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